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주류 백인 세력이 자유무역과 세계주의를 포기하고 국수주의 쇼비니즘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에서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 힐스데일 칼리지의 자시아 리핀 코트라고 하는 젊은 백인 박사 후보 월버 디그리의 의미심장한 글을 발췌 소개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유주의적 가치에 도취되어 온 세상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UN, United Nations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된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둔 그런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 통합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소련 붕괴 후 이 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낡은 지정학적 질서의 폭정과 사소한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미국 경제의 대규모 아웃소싱을 정당화했습니다. 일자리 해외 이전은 인건비를 낮추고 물가를 낮추고 미국 기업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부채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수익률은 급증했고 투자는 붐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핵심 산업을 해외로 아웃소싱했습니다. 오늘날 의약품, 신발 생산의 99%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조달됩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에게 이것은 작은 대가였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세계 자유무역은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 가는 곳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은 끝없는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세계 자유질서라고 하는 망상은 속까지 공허합니다. 실로 악합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온다면 이상한 바이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황, 그 공황이 너무나 극심해서 미국 정부가 수년간 일방적으로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정지시킨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스스로를 야외 수용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초기 히스테리 물결이 지나간 후 끊임없는 하얀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체적 자유권의 자유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베일을 벗기고 그 부패하고 폭군적이며 광기 어린 내면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유일한 경고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블랙 라이프스 매러 폭력의 폭발, 백인에 대한 반 DEI 정책, 그리고 미국 역사의 편견과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그러한 화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실현될 가능성조차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수록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은 약해지고 한때 우리가 공유했던 역사가 비난을 받고 파괴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만약 둘이 같다면 우리는 단순히 연합하여 공통 시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제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연합한다는 발상은 훨씬 더 터무니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개입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동맹이었던 푸틴의 외교 정책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서 적대국이나 심지어 하위 파트너가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존중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원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농촌 지역 사회가 엉망진창입니다. 한때 고소득 중산층의 공장 일자리는 사라졌고 평원 곳곳에는 텅 빈 공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미국의 넓은 지역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주민들은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는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와 같은 몇몇 주요 도시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부에 접근하려는 경쟁은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했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인해 검열과 게이트키핑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눈과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현 경제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화의 심각한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립, 검서, 온건 그리고 신중함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과 재건을 포용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80년 동안 미국과 지배계급은 미국을 팔아치웠습니다. 광활한 바다로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고립된 우리의 특권적인 지정학적 위치, 지적이고 근면한 인구, 민족적 동질성, 여기서 민족적 동질성이란 백인의 동질성을 말합니다. 광대한 천연자원, 그리고 탁 트인 공간은 엄청난 부의 원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기꾼들과 기생충들은 끊임없이 미국을 팔고 또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동포들의 일자리, 기회, 그리고 가능성을 사치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유산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겹고 경멸스럽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관세와 국경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국가 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자산 가치와 임금을 반비례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수록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높은 임금은 부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어리석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기업을 구성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력과 통찰력이 없다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임금은 우리 시민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은 더욱 애국심이 강하고 동기부여가 강하며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기업 이윤과 임금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임금 인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값싼 중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이며 배신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바로 여기 미국에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국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값싼 외국 노동력과의 경쟁은 바닥을 향한 경쟁이며 자살행위입니다.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구매력과 과잉 자본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감 있고 강해져야 합니다. 이는 돈을 위해 생활 수준을 희생하는 외국 경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인은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강력한 국경도 필요합니다. 공정을 리쇼어링해서 이민자들로만 채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제3세계 이민자들은 고칫거리입니다. 그들은 종종 배타적이고 분개심이 강하며 탐욕스럽습니다. 국가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만 탐하고 노년층 백인 다수를 인종차별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국내 경제와 중산층의 높은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과 비슷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세는 적절한 균형을 이룹니다. 외국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동시에 수입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은 국내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좋은 것입니다. 높은 미국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를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며 바로 이곳 국내에서 혁신을 촉진합니다. 관세는 우리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시아 리핀 코트의 이런 장문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2024년 미국 인구의 57%를 구성하는 주류 백인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백인이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국소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최소화하거나 무기화할 것이고 관세를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투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을 실시했습니다. 4월 21일 미국이 월요일에 필리핀과 함께 중국과의 전면전을 모의한 최대 규모의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리카탄 2025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20개국에서 온 17,000 병력이 참가했고 이 중 9,000명은 미군이고 5,000명은 필리핀군입니다. 미 해병대 태평양 사령관 제임스 글린 중장은 올해 훈련이 완전한 실전 경험을 보여줄 것이며 이 지역의 실제 안보 상황과 실전, 가상 그리고 건설적인 훈련 기회를 의도적으로 통합하여
필리핀과 미국이 모든 영역, 모든 군, 모든 병력에 걸쳐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군도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본격적인 전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필리핀에 참관단을 파견하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 전쟁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필리핀군 총사령관 로메오 브라우너 장군은 발리카탄 훈련이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필리핀 북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활기찬 루손, 팔라완, 비사야, 민다나오 전역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준비태세를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갈등의 핵심 지역인데 중국은 이 섬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보도자료는 이번 훈련이 미국이 마닐라와 방위조약을 준수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과 미국 간의 굳건한 동맹과 변함없는 우정의 증거라고 보도자료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분쟁 암초와 암초 주변에서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워싱턴은 필리핀을 공격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마닐라를 대신하여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공약을 자주 반복해 왔습니다. 발리카탄 2025 훈련에는 추가 참가국들과 함께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거리 대드론 플랫폼, 해병대 방공 통합 체계, 메디스의 최초 실사격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2024년 발리카탄 기간 동안 미국은 타이푼 발사대를 필리핀에 배치했습니다. 타이푼 발사대는 40피터 약 12m 컨테이너에 숨겨져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밀 시스템입니다. 중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 시스템을 필리핀 북부에 배치하여 대만이나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발리카탄에도 타이푼 발사대가 다시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